지방선거가 3개월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계양구청장 후보군에는 새로운 인물들이 대거 거론되고 있는데요. 자천, 타천, 계양구청장 후보들 살펴봤습니다. 굴포천 복원에 따라 부평구 복개주차장이 하나둘 폐쇄 조치되고 있습니다. 주차난에 대비한 대체 주차장 추진 계획 정리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낮아 피해를 얕잡아 보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합병증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개인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부평구의회가 최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을 추진한 배경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올해 지방선거가 3개월이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계양 지역은 현재 구청장이 4선 이상 연임 제한으로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되면서 무주공산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역의 정치권은 현재까지는 단 한 명의 예비 후보만 등록을 했을 정도로 대통령 선거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지역에서는 자천, 타천 거론되고 있는 다양한 후보군이 있습니다. 계양구청장 후보로 누가 거론되고 있는지 송효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형우 현 구청장이 2010년부터 내리 3선에 성공한 계양구. 연임 제한으로 인해 인천에서 유일하게 현직 구청장이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곳이 됐습니다. 현 단체장이 빠지면서 계양구는 말 그대로 무주공산 상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벌써부터 다양한 후보군이 물망에 오르며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입니다. 8대 인천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낸 이용범 시의원을 비롯해 손민호, 박성민 시의원이 출마 예정이며 김종득 시의원은 고심 중입니다. 또 계양구의회 현 의장인 김유순 의장을 비롯해 윤한, 박혜진 구의원도 출마 선언 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박남춘 현 인천시장의 비서실장 출신인 김광 씨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입니다. 3선의 민윤홍 계양구의회 부의장과 같은 3선의 이병학 계양구의원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으며 2018년 지방선거에서 계양구청장에 도전했다가 낙선한 고용은 전 구의원도 출마를 준비 중입니다. 또 오성규 전 자유한국당 계양갑 당협위원장도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정의당에서는 박인수 계양구위원회 위원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으며 국민의당은 후보를 준비 중이지만 아직 물망에 오르는 후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계양은 구청장을 비롯해 국회의원과 시의원 모두 여당 소속 의원들일 정도로 더불어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하지만 여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지방선거의 승패가 좌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섣불리 결과를 예단하기 이릅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계양구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혜창입니다. 지난해 6월 굴포천 복원공사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새롭게 태어날 굴포천의 모습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그동안 주차장으로 사용됐던 굴포천 복개 주차장도 하나둘 폐쇄 조치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주차장이 사라지게 되면 주차난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 부평구가 이 사라지고 있는 주차장을 대신할 대체 주차장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과연 어디에 이곳이 준비되고 있는지 이재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부평일동 행정복지센터부터 부평구청까지의 콘크리트를 걷어내는 굴포천 복원사업. 복원사업으로 그동안 사용했던 복개 주차장 779면이 사라집니다. 부평일동 행정복지센터 앞 굴포천 1차 주차장은 오는 4월 폐쇄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굴포천 2차와 3차 주차장은 이미 폐쇄됐고 부평구청역 주차장은 올해 상반기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주차장에 맞춰 대체 주차장도 조성 중입니다. 먼저 굴포천 2차 주차장 주변으로는 부원초등학교에 33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중 굴포천과 맞닿은 곳에 공영 주차장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반환된 부평 미군기지에는 184면 규모의 주차장을 이미 조성했고 인접한 주안 장로교회에도 300면 규모의 개방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굴포천 1차 주차장 주변으로는 올해 하반기 굴포천 좌우에 공영 주차장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 중 부광교회 노상에 5면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고 북부교육지원청과 부원 중에는 각각 51면과 22면의 주차장을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부평구는 굴포천 복원공사 기간 동안 모두 838면의 대체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사 후에는 주차장을 1050면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나 이 미각 후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많이 떨어져서 되게 힘들었어요. 미각 후각, 특히나 미각 후각이 돌아오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지금 한 달 걸렸나? 네,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한 40대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여성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는데요. 처음에 확진된 이후 치료를 받을 때는 물론이고요. 완치 판정을 받고 나서도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완전하게 회복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인터넷 게시판이나 개인 SNS를 보면 유독 눈에 자주 띄는 글들이 있는데요. 바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이 됐다가 완치된 후기 글입니다.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그냥 감기다. 그다지 심하지도 않은 감기. 경증이다 보니 다들 덜 조심하는 것 같다. 증상은 정말 경미하다라는 게 대부분입니다. 모두 강한 전파력으로 우세종이 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확진 환자들의 경험담입니다. 이렇게 후기를 찾아보면 하나같이 대수롭지 않다는 글들이 많아서 이제는 차라리 코로나19에 한번 걸리는 게 낫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그렇지만 의료진들은 오미크론 변이 아직 다 알려지지 않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합병증의 위험에서 여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흡기 이외의 침범의 가능성은 기존의 코로나19보다 좀 낮을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어느 정도 낮은지 그리고 또 일부 또 심혈관계 질환 침범으로 인한 다른 합병증에 대한 위험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염의 정도를 약하게 하거나 좀 최소한 안 걸리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들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이 종지부를 찍고 종식이 선언되는 그날까지는 조심 또 조심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최근 부평구 의회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신진영 부평구 의원을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먼저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네, 6.25 전쟁을 중단하기 위해 체결된 정전협정이 70여 년간 지속되고 있는 현재의 정전체제 속에서는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은 확보될 수 없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한반도의 정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천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이 결의안에 담겨있는 주요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결의안은 대한민국, 북한, 미국, 중국 정부가 한반도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종전선언을 조속히 실행할 것, 정부는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주도적인 노력을 다할 것, 세계 각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종전선언에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까? 이번 결의안은 종전선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반영하듯 결의안 의결 과정에서 찬반 투표가 진행됐고 찬성 11표, 반대 7표로 최종 가결되었습니다. 제248회 부평구의 임시회에서 채택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집행부로 이송하고 통일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정전체제 속에서 장기간 지속되어온 적대 관계를 평화 공존체제로 전환시킴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굳건한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평구의회 신진영 의원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키워드 뉴스입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키워드는 첫 승인데요. 프로리그 무대에서 첫 경기를 치른 김포FC의 소식입니다. 김포FC가 지난 19일 광주에서 열린 K리그2 올 시즌 1라운드 경기에서 광주FC를 2대1로 제압했습니다. 지난해까지 K3 리그에서 활약하던 김포FC는 올해 처음으로 K리그 2부에 올라온 막내 구단인데요. 프로리그 데뷔전에서부터 승리를 거두면서 신고식을 제대로 치러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환경연구단지입니다. 인천시가 국립환경과학원 등 8개 관계기관과 환경연구단지 장기 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21일 국립환경과학원 등 8개 관계기관과 글로벌 종합환경연구단지 장기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인천에 위치한 종합환경연구단지를 세계적인 수준의 환경 전문 연구, 인력 양성 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됐는데요. 기관들은 앞으로 환경 연구 교류 공간 조성과 환경 기반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시민청원입니다. 인천시는 온라인 소통 창구인 시민청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시민청원에 약 2,000건의 청원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시는 2021년 시민청원 운영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접수된 시민청원은 모두 2,130건으로 해당 청원에는 모두 11만 6천 명이 공감했습니다. 시민청원 등록 건수는 지난 2019년 약 900건, 지난 2020년에는 약 1,60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000명 이상의 공감을 이끌어낸 23건의 청원에 대해서는 시장과 부시장이 답변을 했고요. 그 외에 다수의 공감을 얻어낸 519건의 청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가 답변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키워드는 신규 채용입니다. 인천소방본부가 올해 소방공무원 162명을 신규 채용한다는 소식입니다. 원서 접수는 오는 24일부터 3월 3일까지 인터넷으로만 가능하고요. 인천소방본부는 필기와 체력, 면접 등을 거쳐 오는 7월 29일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응시자 거주지 제한이 없어 타 지역 수험생도 인천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요. 단 응시 지역 및 응시 분야별 중복 접수는 불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소방본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이 가상공간에서도 체험을 할 수 있는 스마트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은 올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박물관 공모사업에 선정돼 예산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김포시는 올해 안에 독립운동기념관을 메타버스 공간에 구축하고 관람객들이 스마트 기기를 통해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인천시는 중소기업에서 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1인당 최고 20만 원 한도로 월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및 좋은 뿌리 기업은 최대 7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 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민 10명 가운데 7명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스트레스가 심화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연구원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스트레스가 높아졌다는 응답은 72.7%로 낮아졌다는 응답 9.5%보다 7.6배나 높았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78.4%로 가장 높았고 20대와 30대, 50대 순으로 파악됐습니다. 스트레스의 요인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이 89.1%, 사회활동 제한이 87.7%로 가장 많이 지목됐습니다. 계양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자금난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특례 보증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계양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3천만 원 이하의 대출이 가능하며 계양구에서 5년간 1.5%의 이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